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4월이고요. 길가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백목련은 지금 지고 있고 벚꽃이 아마 조만간 만개할 것 같습니다. 올 봄은 알맞게 비도 촉촉히 내려주니까 그래도 이번 봄은 이 꽃들을 제가 마음 놓고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매해 봄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좀 저는 정신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겨를이 좀 제가 나름대로 저는 옥죄다 보니 그런 기회가 적어가지고 그럴 시간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기회를 많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래 올해는 이 아름다운 시절에 이 어떻게 보면 선물이잖아요. 자연이 주는 선물인데 자연이 주는 이 계절이라는 봄의 선물에 대해서 마음껏 만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멀리 가지 않으시더라도 요즘 시국이 하도 뒤숭숭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도 많이 보시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노후, 우리의 은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세무사가 딱 갑자기 왜 은퇴냐, 뭐 노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나이가 저는 이제 40대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항상 저희는 세무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10년, 20년 경력자들 해서 세무사 시험과 관련된 그런 시험 과목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또 이제 서에서 이제 서장으로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과장급 이상으로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개업을 하시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종종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서 출신이든 아니면 우리 순수 고시파 출신이든 이렇게 많이 뵀는데 그분들 중에 유독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교육장에서. 그러면 제가 항상 그분들께 이제 계시면 좀 여쭤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해서 조금 이렇게 친밀도가 좀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무사라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친한 그런 선후배 그리고 저희 동기들한테도 여쭤보는 게 우리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무척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즘 AI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전문직이 다 사라진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암암리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많이 이제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내린 결정은 뭐냐면은 AI가 분명 똑똑한 건 맞는데요. AI가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AI를 훈련시키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AI라는 게 점점 이제 진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업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그 AI라는 그 존재보다 더 뛰어넘는 우리의 그 전문성이 더 이제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연구와 공부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과 이렇게 인생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쫓기는 그런 심정으로 좀 저도 저희의 그런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지금 50이 넘어서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머리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체력이 한계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좌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새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자에 따라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분야에서 그 업역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한 3, 4년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 업역에서 최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최상위 계층이죠. 이게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이제 피라미드식이잖아요. 그러면 상위 클래스에 속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약간 그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면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살려 그러면은 보다 많은 탐구도 해야 될 것이고 많이 이제 우리의 뼈를 이제 어떻게 보면 깎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인생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모쪼록 여러분의 뼈를 가루가루 내셔가지고 최고의 선봉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업역을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것보단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후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첫 번째가 건강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할 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집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를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남들이 보기에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제 과거에 8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는 한 4시간, 6시간 이렇게 줄여서 단축된 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 즉 업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이제 돈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속물로 보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이제 젖지 않으려고 좀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청렴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막 그런데 이게 부쩍 최근에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면 정말 돈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무실 실장님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국민연금 불입을 하는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 받을 그 국민연금 수령액을 이제 조회를 해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은퇴 후에 30년을 살려고 하면은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대체 소득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벌고 있는 수입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보통 70% 80%를 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단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금성 자산 10억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억 엄청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얘기 딱 듣더니만 이 친구가 허걱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10억이 필요하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라. 한 달에 300 안 쓰겠냐고. 지금 현재 가치로 10억이다. 그때 되면 미래 가치는 더 높을 것이다. 현재 가치로 10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좌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를 해줬습니다. 물론 현금성 자산 10억이라고 내가 딱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빼고 월 총액 300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노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65세부터 보통 우리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국민연금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지금 그 이외에 저축을 해놓은 돈들 뭐 어떻게 보면 그때 가가지고 보험에서 매년 매월 얼마씩 받기로 하는 그런 요즘 신탁도 많이 이용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소득도 있을 것이고 배당 소득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월 300을 현재가치 300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부족한 자금을 대비해 가지고 만약 내가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월 150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50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10년간 월 150씩 사용한다고 했을 때 30년을 쓰기 위한 그 가치만큼에 해당되는 금액 최소 5억 정도 현금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반발을 하더라고요. 나는 300을 안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0을 안 쓰는 게 아니고 300 이상을 쓸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관리비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들겠습니까? 교통비, 통신비, 그 다음에 어디 뭐 여행을 간다 그래도 그 경비 300요. 여러분 우리 진짜 안 써 300이거든요. 1인이 살아가는데 저는 보통 300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반려동물이라든가 반려식물도 이제 키울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큰 돈이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잡는 게 월 30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년간 은퇴 후 30년간 살게 되면은 10억 정도는 갖고 은퇴자금 1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도 평주는 간다 평타는 날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허걱하더라고요. 저도 허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산다 보니까 50이 넘고 그러니까 이 돈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노후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버림을 받는 경우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요즘 뭐 결혼하는 그 조건 중에 부모님에 대한 그 부양 의무가 없는 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5060 세대들 70년대생 60년대 후반생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 세대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퇴는 우리의 노후 자금은 우리 스스로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제가 부연적으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 제가 세무사지만 솔직히 언제까지 세무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제가 잡고 있는 나이가 한 70인데 그때까지는 세무사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뭐 제가 뭐 글을 쓸 수 있으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서 글을 좀 써가지고 잔잔한 소득이 발생을 하든가, 뭐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아니면 뭐 어떤 거에든 평론을 할 수 있으면 그런 평가라든가 평론을 해서 이제 좀 부수입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금이 모여가지고 그 돈을 저희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만 쓸 게 아니고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좀 이렇게 보필도 해주고 싶고, 이렇게 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뭐 우리 동물들도, 동물 친구들도 있고 우리 사람들 주위에 이제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면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노후에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돈을 마련하려면 힘든 것 같아요. 모으기도 정말 힘들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그리고 이런 정말 예기치 않은 이런 전쟁이 나고 막 그러니까 정말 돈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30대 했던 그때 제가 이제 덤볐던 이 세상하고요, 지금 제가 50이 넘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도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올해 사이에 너무 세상이 급변을 하니까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다가, 그래도 이런 변화하는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고 가야 될 게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일단 내가 주축이 돼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은퇴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제가 첫째 말씀드렸죠.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일, 그리고 세 번째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후자금 알뜰살뜰 잘 준비해야 되겠죠. 40대까지 많이 노력하셨던 분이시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 돼 있으실 거고, 그 기본 위에 앞으로 저처럼 이제 50대 접어들었다 그러신 분들은요, 노후자금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노후자금 적립의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지도 않던 그런 이제 금융상품 쪽도 이제 관련돼서 이제 좀 적립을 하고 있고, 동생들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기에 좀 힘들지만 한 푼 두 푼 뭐 나가서 뭐 이렇게 좀 많이 소비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커피도 막 스타벅스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 잔잔한 돈을 좀 아끼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면서 그걸로 재테크를 하시고요. 여러분도 일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돈도 정말 많이 들고 다시 원상으로 탄력적으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관리도 잘 하시고, 여러분의 정신에 스트레스도 좀 덜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은퇴를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희경 세무사였습니다.